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사흘째 전 청와대 민정비서실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매달려 있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해 경찰이 보관 중이던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에 착수했지만 현재 어떻게 작업이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의 기종이 아이폰이어서 암호를 해제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밀봉해놓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려면 반드시 경찰이 참여해야 하는데 어제와 오늘 검찰에서 통보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포렌식에 경찰이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련 자료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덕유산 인근 삼봉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생물종 보존원 등은 지리산 외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 올해 9월 2일쯤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삼봉산 일대의 한 무인 카메라에 촬영된 모습을 지난달 중순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영상에 찍힌 반달가슴곰은 귀 발신기를 착용한 흔적이 없는 자연에서 태어난 서너 살의 새끼와 성체의 중간인 아성체로 추정되며 올해 6월에 장수군에서 발견된 반달가슴곰과는 다른 개체입니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권역을 벗어나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 복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3선 의원인 김영우 의원이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없는 한국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에선 두 전직 대통령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다며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는 일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정치 기술과 정치 공학,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언어만으로는 국민과의 간격을 메울 수 없다며 내부에서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막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20대 총선 막장 공천으로 당을 분열시키는 데 책임이 있는 정치인, 최고 권력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호가호위했던 정치인, 거친 언어로 정치 품격을 떨어뜨린 정치인도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한국당에서 공식적으로 불출마를 밝힌 의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홍콩 문제와 무역 협상으로 미중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혁 개방과 다자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19 종도 국제포럼에 참석한 의빈들을 만나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나라가 강하면 반드시 패권을 잡는다는 말이 틀리다는 것을 중국은 실천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중국인은 확장과 침략의 유전자가 없고 제로섬 사고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밤부터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 북쪽에서 찬바람이 몰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고 경기도 일부와 강원 산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금 기온은 6.9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KBS에 있는 대부분의 엘리베이터에는요. 아나운서와 함께 배우는 KBS 한국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다달이 바뀌는데요. 이달에는 코끝 시린 계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몸짓 말이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기를 보듬다, 머리를 쓰다듬다, 등을 토닥이다, 손을 맞잡다,
뺨을 어루만지다. 이런 몸짓말이 소개돼 있고 끝에 어깨를 겼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겼다. 이 말은 풀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도록 서로 어긋나게 끼거나 걸치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 비나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 길이 미끄러운 곳이 참 많은데 그래서인지 어르신이나 어린아이와 함께 어깨를 곁는 분들의 모습이 눈에 띄던데요. 보듬고 쓰다듬고 토닥이고 맞잡고 어루만지면서 또 함께 어깨를 곁는 모습. 이렇게 정겹고 따뜻한 모습이라면 올겨울 나기도 문제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퀴즈는 눈을 표현하는 우리말 중에 하나를 골라봤어요. 눈의 종류가 참 많죠. 가랑눈, 가루눈, 도둑눈, 마른 눈이라는 것도 있고요. 밤눈, 봄눈. 정말 많은데 그 가운데 이 눈은 기온이 그리 낮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내립니다. 눈송이가 아주 큽니다. 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이 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눈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예, 새음절이에요. 새음절.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 아이가 환하게 크게 웃을 때도 이것 웃음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것 웃음 짓는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답 아시겠죠?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게시판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수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일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잠잠했었는데 다시 또 이게 발견이 됐네요. 최근에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발견된 멧돼지 2마리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간헐적으로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로써 지금 총 36마리로 좀 늘어났습니다. 확진 판정이 전국적으로 36마리네요. 네, 멧돼지 경우가 좀 예. 그런 거고요. 그 파주시 폐사체 경우에는 지난달 30일에 지금 발견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연천군 폐사체는 12월 2일 날 발견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민통선 이남 3.3km 지점에서 발견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울타리 밖, 2차 울타리 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2차 울타리 안에서 지금 이번에 또 발견된 것이 지난달 1일 연천군 폐사체 이후 한 달여 만에 지금 이제 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추세로 봐서 2차 울타리 안에서도 추가 발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런 네.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날이었죠. 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들의 합동 연결식이 오는 10일 열리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범정부 현장 지원 수습 지원단이 이제 오는 8일을 끝으로 독도 해역 실종자 수색을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이제 2일날 이제 밝힌 상태인데요. 네. 이런 속에 이번에 순직한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소방항공대원 5명 그 합동 연결식을 소방청장으로 이제 거행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일 날 오전 10시에 대구시에 있는 계명대 성서 캠퍼스 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하고요. 6일부터는 그 계명대 동산병원 그 백합원의 합동 분향소하고 빈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연결식을 치르는 소방항공대원 5명은 김종필 기장과 이종호 부기장, 서정용 항공장비 검사관, 배역대원, 박단비 대원이고요. 네. 이번에 1계급 특진과 훈장도 추설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이라든지 항공대원에 대한 연결식이 소방청장으로 치러지는 것은 소방청 개청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시신은 지금 4분 시신 추습을 지금 한 상태고. 민간인 포함해서. 네. 예, 그렇습니다. 김정필 기장과 배역대원 그리고 선원 한 분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앞으로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시도 경계를 따지지 않고 가장 가까운 이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하고 또 이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방관 국가직화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민이 지역에 편차 없이 동일한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 이제 이게 취지고요. 오늘 행정안전부하고 소방청이 그 국민 소방안전 강화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핵심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 체계가 광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이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이 국가직화 관련법 개정 때 이걸 다 포함을 시켜놨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재난 현장 초기 대응 같은 경우에도 시도 경계를 초월한 공동 대응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안 그랬습니다만 타 시도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가까운 다른 그 시도에 있는 소방서에서도 출동을 해서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계획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분산되어 있는 119 상황관리도 일원화를 해서요. 내년까지 소방청의 119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도 이제 구축을 한다 그러고 네. 소방 장비도 헬기 같은 것 국가 차원에서 통합 운영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이 이 전기레인지 스위치를 눌러서 불이 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고양이가 일으키는 사고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서울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2016년에 반려동물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가 8건이었는데 2017년에 7건, 2018년에 19건, 올해는 9월 말까지 31건으로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합치면 모두 이제 65건이 되는데 이 가운데 62건이 고양이가 낸 화재였다는 거고요. 예. 또 유형별로 보면 그 64건이 전자레인지 화재였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전기레인지요. 전기레인지 화재는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스위치를 밟아서 식기나 이 종이 행주 같은 그 가연 물체에 불이 붙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네.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앞으로 이런 화재 예방 차원에서 전기레인지 위나 주변에 조리 중인 용기나 탈 수 있는 가연물은 가능하면 올려놓지를 마시라. 그러니까 조리가 그렇죠. 끝나면 치우시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외출하시거나 할 경우 반려동물만 남겨놓을 경우에는 전기레인지 콘센트도 아예 뽑아두시는 것이 예. 좋지 않겠냐. 그리고 스위치 주변에 덮개 같은 안전장치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지금 조언을 예. 해주고 계시네요. 네.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릉도의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서 거의 재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중국과 북한 어선들의 이 싹쓸이 포획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통계청이 어업 생산 통계를 집계한 결과 올해 10월 오징어 생산량이 1987톤인데요. 이게 지난해 대비 무려 82%나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그 11,000여 톤 정도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990년 이후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소 규모라 그러고요. 온난화로 인해서 수온이 변화한 데도 영향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북한과 이 중국 어선, 특히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이게 오징어를 남획하는 게 가장 지금 심각한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이게 북한 쪽에서 허용을 해서 이제 그 어업권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어선수가 늘어난 건데 2004년에 114척이던 것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2161척. 네. 그러니까 무려 18배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 중국 어선의 오징어 어획량이 우리나라를 이미 추월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값이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금징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바다 살리기 중국 어선 대책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네. 그쪽에서 지금 해양수산부를 비롯해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 필요하다. 이걸 좀 촉구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성어기 기준으로 한 10분의 1 정도 줄었다고 하면 어민들 입장에선 진짜 재난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가을에 이 북한강 상수원에서 발생한 이 곰팡내의 원인을 찾았다면서요? 뭐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한 1년 정도 연구를 했고요. 그 남조류의 일종인 휴다나데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2-MIB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좀 어렵네요. 이게 인체에는 무해하긴 한데 곰팡내를 유발한다는 거고요. 네. 그 일본 상수원인 비와호에서도 이게 발견이 돼서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하고 그 유전자 DNA가 100% 일치한다 그래요. 네. 어찌됐건 뭐 이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전체 지금 뭐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이제 막는 방법을 조만간 찾아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인천시 동구가 내년까지 이 구에 있는 유일한 섬인 작약도의 이름을 바꿀 계획이라면서요.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네. 그 이름은 물치도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작약도에서 물치도로? 네. 인천 월미도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고 과거에는 인천의 사실은 대표적인 휴양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객선이 끊기면서 2013년 이후로 지금은 이제 거의 무인도로 지금 남아있는 건데요. 이게 일제강점기에 한 일본인이 섬을 사들인 뒤에 작약꽃 봉우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고. 예. 그런데 우리 대동여 지도나 동여도 같은 이런 지도에는 물치도로 표기가 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단은 뭐 구사나 지명위원회 심의 거치고 내년 상반기에 인천시 지명위원회도 거치고 그 다음에 국가지명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지명을 이렇게 좀 원래 이름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형의 특성에 맞게 물치라고 돼 있던 걸 일본 사람이 작약꽃 봉우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임의로 작약도라고 바꾼 거 우리가 그동안 써왔군요. 그렇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어제 오늘 곳곳에 눈이 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눈 관련 퀴즈를 풀고 있는데요. 기온이 그리 낮지 않은 좀 포근한 날씨에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내리는 눈입니다. 눈송이가 아주 큽니다. 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이 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이런 웃음. 네, 생각하시면 바로 답이 떠올 것 같습니다. 문자를 좀 들어가 볼까요? 7237님. 이 시간대에 차도에 차들이 넘쳐난다고 버스 기다리는데 매연 때문에 힘들다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경주 씨. 이 정답과 한박 웃음을 연관지어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 눈의 이름이 생각할수록 정말 예쁘죠. 그 모습도 예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방탄중년단.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중년단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 어릴 때 햄버거 스테이크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비싸서 돈가스만 먹었어요 하셨는데 함박 스테이크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걸 또 읽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힌트를 많이 드리잖아요. 2120님. 어릴 때는 시골에서 정말 많이 봤는데 요즘은 보기가 어렵네요 하셨고 5294님은 울산에서 문자 주셨어요. 포근하다고요. 예, 날씨 포근하다는 정보를 보내오셨고 7850님. 여기는 눈 보기가 쉽지 않지만 고향엔 소복하게 쌓인 눈이 그립습니다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고 고향은 어딘지도 함께 밝혀주시면 더 좋았을 걸. 아쉽네요. 자, 이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간쯤에 이제 또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소개하고 프로그램 끝날 때 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 20분 됐습니다. 지역 소식 들어볼게요. 대구로 먼저 가봅니다. 최은하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지금 대구 날씨는 어떤지요? 네, 대구는 오늘 하늘 대체로 맑습니다. 기온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날이 추운데요. 오늘 아침 기온 대구가 2도로 시작했고요. 현재는 9.8도 나타내면서 평년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9.8도요? 네. 기온이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도. 대구에서 시민 미디어 페스티벌이 처음으로 열렸다면서요? 네, 대구 시민 미디어 활동을 돌아보는 2019 대구 시민 미디어 페스티벌이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독립영화전용관 5호 극장에서 열린 이 행사는요. 대구 영상미디어센터
센터가 지역 시민 미디어 생태계 활성을 하기 위해서 마련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 소통의 주체가 돼서 영상을 제작하고요. 또 이 영상을 상영하는 상영회도 열렸습니다. 네. 또 다양한 시민 미디어 영역에서 올 한 해 동안 전개해온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이 포럼도 진행됐습니다. 일반인들이 뭐 요즘 영상 많이 찍고 다니는데 네. 이걸 또 극장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상영회는 2부로 나눠서요. 시민 제작 영상 상영회와 마을 공동체 영상 공모전이 진행됐는데요. 시민 제작 영상 상영회에서는 이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성된 작품들과 또 지역 사회 이슈를 담은 다큐멘터리 그리고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 영화까지 총 9편의 작품들이 상영됐고요. 네. 또 마을 공동체 영상 공모전에서는 이 우리가 사는 동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 주민들이 직접 영상으로 제작한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만나보시죠. 네. 교동의 시간을 제작한 신혜원이라고 합니다. 교동이 예전에는 번화가였지만 지금은 이제 한산해지고 그 가게와 공간을 지켜오는 많은 분들을 일단 중점으로 두고 있고 손님에 대한 이야기나 가게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째들 모은다. 패션 하고 싶은 사람. 똑같은 거 없잖아. 자기 개성이 있게끔 하겠다. 자야 엄마한테 왜 그랬노? 오빠들 때문에 엄마한테 상처 많이 받았잖아. 땅도 다 오빠들만 주고 언니 아픈데 좀 도와주지도 않고. 네, 잘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손을 잡잖아요. 어머니하고 딸하고. 손을 잡는다는 건 뭔가 좀 풀어졌다. 화해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과정이 병원비도 대주고 여러 가지를 다 있잖아요. 기증도 해주신 부모님이 엄마예요. 숙자란 단편극 작품 출품했습니다. 65세에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뭐 모든 분들이 다 하고자 하는 도전의식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 시간입니다. 대단한 용기,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영상의 주제들도 참 다양한 것 같은데 특별히 인상적인 작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대구 옛 골목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이 남산동 골목길을 영상으로 기록한 다큐멘터리도 있었고요. 네. 또 발달장애 청년인 호철 씨가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그리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본을 쓰고요. 직접 연출한 극영화, 숙작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렇군요. 배웠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네, 평소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요. 대구 영상 미디어 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시민기록단 양성과정이라든지 또 독립 다큐멘터리 워크숍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법을 배워서 작품을 만들기도 했고요. 네. 또 그냥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이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촬영도 하고 또 편집도 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관심이 있던 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특히 대구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는요. 이 내년에도 영상 제작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열린 시민 미디어 페스티벌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영상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시민들은 어땠는지 얘기 들어보시죠. 네. 저는 SNS에 이 포스터를 보고 알게 돼서 오게 됐습니다. 뭐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뭐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잘 와닿고 오히려 그런 약간 어색함이나 서투른 것들이 더 공감이 됐어요. 자치기야 놀자 옛날 이제 전통 놀이 그걸 개성하기 위해서 만들으셨고 그 장애인 분들은 그 하모니카 연주를 영국에서 공연을 했더라고. 영국까지 가서. 너무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했어요. 저는 제목이 호철 씨라는 이 영상에 잠깐 호철 씨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걸로 잠깐 나왔었어요. 약간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어떻게 비장애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그 주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일반인들에게 조금 알려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독립영화라는 걸 오늘 살면서 처음 접했는데 되게 재밌는 주제도 많고 영화 못지않게 퀄리티도 되게 좋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더 재밌고 기억에 남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얘기 들어보니까 막 자신감도 생기네요. 네. 사람 사는 이야기를 참 진솔하게 잘 영상에 담아낸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시민 미디어 페스티벌은요. 앞으로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또 내년에는 어떤 작품들이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영상 직접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요. 대구 마을TV 유튜브에 곧 올라올 예정이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은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강릉으로 가봅니다.
최정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강릉 하늘은 어떻습니까? 네, 강릉 지역 현재 기온 9도 보이고 있고요.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대기가 메말라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쉬우니까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조한 날씨엔 또 목감기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겨울이라도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네. 강릉에는 겨울 스포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겨울 우리를 뜨겁게 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의 감동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강릉이 바로 동계올림픽 빙상 종목 개최지였다는 거 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강릉에서는요. 이 올림픽은 끝났지만 이 빙상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컬링과 쇼트트랙 무료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강릉 빙상경기연맹이 주관하고 강릉시의 후원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주간반과 직장인반으로 나눠 일주일에 2번씩 강릉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컬링과 스케이트 강습이 열린 그 뜨거운 열기의 현장 다녀왔는데요. 겨울 스포츠의 매력에 흠뻑 빠지신 분들 만나보시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보세요. 머리 살짝만 들어줍니다. 머리 살짝만. 좋습니다. 좋아. 오른발 하나, 둘. 오늘 코너 도는 연습 오늘 한 2번 넣으신 것 같아요. 무서워서. 무서웠어요? 네네. 자세를 많이 낮춰야 되고 밀기를 잘해야 돼요.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지금 뭐 타고 있어요? 스케이트요. 재미있어요? 네. 먼저 11자로 다리를 모은 다음에 반 동그라미를 하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가면은 앞으로 가요. 즐거워요. 처음 서지도 못했던 아이가 온몸에 힘을 꽉 주고 타느라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힘든데 재밌어요. 우선 겁이 없어졌죠. 빙판 위에 한 번도 안 섰어봤는데 애들은 데리고 오면 애들은 타고 엄마는 구경하고 그랬는데 다음에 오면 같이 한번 타보고 싶다는 마음은 생기니까 학원에만 있던 땀이 나요. 개운해 너무. 아이들과 젊은 엄마들은 좀 재밌게 탈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네. 조금 겁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이 건강한 기운이 이곳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초겨울이지만 이 강릉 빙상 경기장은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추워도 이 수강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얼음판도 녹일 기세입니다. 제가 취재를 간 날은 또 주부 무료 강습뿐만 아니라 강원도 교육청의 이 스포츠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강릉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이 쇼트트랙 단체 강습을 받으러 왔는데요. 네. 아직은 자세도 뭐 엉거주춤 또 얼음판 위에서 몸을 가누기도 쉽지가 않지만 이내 균형을 잡고 한 발 두 발 내딛는 이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 뭐 자전거도 그렇고 스케이트도 그렇고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쇼트트랙도 그렇지만 이 컬링도 대단했잖아요. 그 영미 신드롬. 네, 예. 맞아요. 이 동계올림픽 빙상 종목 하면요. 이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그리고 최근에 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영미 신드롬을 일으킨 컬링까지 5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는 컬링은 얼음판 위에서 스톤이라는 기구를 밀어서 득점을 하는 게임인데요. 보통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우리 팀 스톤은 지키고 이 상대편의 스톤을 밀어내기 위해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는 경기죠. 그만큼 이 과학적이고 집중력을 요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쇼트트랙 역시 올림픽 효자 종목인데요. 이 스케이트를 타면 균형 감각이 발달하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기초 체력을 키워주고 유연성을 키우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뭐 타면 탈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네. 강릉 빙상경기연맹 정의정 회장과 강습 회원들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2018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끝내고 사실 강릉이 빙상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빙상에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릉 시민이 나서서 빙상도시라는 것을 좀 각인시키고 또 전 시민들이 빙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고 또 빙상을 즐김으로써 강릉이 빙상도시임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미 생각난다. 영미.
아직 올림픽에서 하던 컬링이 가시지 않은 이 상태에서 지금 와서 직접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강릉에 사는 게 너무 자부심이 가고 아주 즐겁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사람과 이런 경기를 하면서 팀워크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고 할 때마다 기량이 향상되니까 경기할 때는 제 혼자서 국가대표가 된 기분. 남편하고 자유스케이팅은 오고 싶어요. 자유스케이팅 우리 한 번씩 오자. 올림픽 도시에 살아서 너무 좋고 무료로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앞으로도 꼭 해야죠. 강릉 빙상도시 화이팅! 아유, 지역민들 자부심이 대단하네요. 네. 어쨌든 그 빙상 종목의 저변을 넓히다 보면은 꿈나무들도 많아지고 또 국가대표 또 세계적인 스타들도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이전부터 이 빙상 종목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무료 강습을 쭉 실시해 왔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인기 종목에서 이제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된 컬링, 또 동계올림픽 효자 종목 쇼프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까지 이 빙상 종목 개최 도시 강릉에서는 올림픽의 감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네. 동계 스포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곳, 앞으로도 시민들 모두가 올림픽 개최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 빙상 종목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최정아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최정아 리포터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온이 그리 낮지 않은 좀 포근한 날씨, 따뜻한 지역에서 내리는 눈, 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눈을 뭐라고 하는지 오늘 문제인데요. 박은영 씨, 눈 내리면 신발 자국 낸 자리로 따라오라던 외할머니 생각나신다면서 문자를 보내오셨고, 3541님, 눈 오는 날 태어나서 이름이 설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새삼 안부가 궁금해요. 연말에 밥 한번 먹자는 약속을 오늘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 한번 하시죠. 한번 보자, 한번 만나자. 이거는 뭐 만날 생각이 없다는 뜻과 같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나신 김에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049님, 아들이 제대 후 복학하기 전에 용돈벌이 한다고 주차지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눈 오는 날엔 양말이 흠뻑 젖어 들어오죠. 남편한테 문자도 보내고 그저 좋아라 했는데 이렇게 눈이 올 땐 이제는 반갑지 않아요. 첫 월급 받아서 아빠 엄마 용돈도 챙겨주는 기특한 아들 항상 응원한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셨고, 1622님, 어릴 때 눈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눈 오면 하우스 무너질까 겁난답니다. 낭만을 잃고 있는 거죠. 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눈 온 뒤에 또 지저분한 모습이 싫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내릴 때만 좋다 하는 분들도 있죠. 8068님, 성탄절엔 눈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어제 눈이 왔는데 많이 녹아서 눈사람도 못 만들고. 예, 처음 문자 주셨고, 3620님, 울산에서는 눈 구경하기 힘들어서 강원도에 눈 구경 갔다가 위험한 절벽 산길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큰일 날 뻔한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많은 분들 다 소개는 못 해드리겠고 7049-1622-4695님 이 세 분께 먼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 정답과 함께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시 34분 됐어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맑았던 서울 하늘의 구름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약한 기압골이 서해 중부 해상에서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 지역의 경우 구름량만 늘 뿐 아니라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지역도 오늘 밤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나 전라북도 지역은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내일 새벽까지 1cm 안팎으로 쌓일 가능성도 있고요. 비가 내린다면 5mm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내일은 중국 북부 쪽에서 고기압이 점차 남하할 텐데 한기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이 6.7도를 가리키고 있고
부산의 경우 지금 기온 10.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근함이 느껴지는 곳도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5도를 비롯해 전국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이 되고요. 낮에도 서울과 인천의 최고기온 영하 2도에 머물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추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는 기온이 더욱 떨어져서 모레 아침 서울은 영하 9도,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16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아주 강한 추위가 찾아온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라도 서해안 지역에 눈이 다소 내리겠고요. 충청남도 서해안과 전라도 내륙 지역도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6.7도, 습도는 32%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졸음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입니다. 춥더라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진평나들목을 지나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졌지만 이 여파로 오창휴게소부터 증평 쪽으로 4km 정체고요. 남이 방향은 중부 1터널 부근과 진천터널 부근에서 작업 여파로 밀립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삼북터널 출구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갓길에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요. 흥천 이포에서 삼북터널 쪽으로 4km 구간 밀리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호법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운전하셔야겠고요. 이후 동수원에서 북수원 월곶분기점에서 서창 구간은 작업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북천안 나들목에서 입장휴게소 쪽으로 7km 구간과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 사이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촉발한 최초 첩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다른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고 고인유된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삼선 의원인 김영우 의원이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없는 한국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포렌식 작업이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각군 지휘관에게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창원일보 김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창원을 달구고 있는 뉴스 어떤 소식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네, 세계적인 글로벌 자동차 생산 업체인 한국 GM 창원 공장에서요. 지난달 25일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 560명을 집단 해고 통지했습니다. 네. 네, 이 중에는 20년이 넘게 근무한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일로 양측의 의견 대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560명을 한꺼번에 이들이 지금 비정규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일단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GM 사측은 현재 주간과 야간으로 2교대 근무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동차의 물량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는 상시 1교대로 근무 체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이에 지난달 25일 일방적인 해고 통지서를 보내게 된 것이죠. 해고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는 정규직이 아닌 7곳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인데요. 예. 해고 통지서에는 근무 계약 종료일이 이달 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서를 낸 건데 일단 물량이 줄면서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 주야간 2교대 필요 없고 그냥 상시 1교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네네. 이제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측의 주장인 것 같은데 글쎄요. 네네,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로 해고가 가능한 겁니까? 네, 이 회사는 창원공장과 군산 부평공장 등 세 곳이 있는데요. 네. 지난 2009년에는 부평공장 비정규직 1,000여 명과 2015년에는 군산공장 비정규직 1,100여 명을 또 지난해에도 20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예. 느끼셨겠지만 생산 물량 감소를 이유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낼 때마다 비정규직을 1순위로 해고해 온 건데요. 네. 이들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는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청업체 근로자들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전혀 없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이미 두 차례나 이들을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통보했고요. 예. 노동부에서도 지난 5월에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명령을 하고 사측에 7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사측은 이마저 불복하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와 법원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법도 그렇게 판결을 했고 정규직 신분 인정하라고 또 정부에서도 네. 이렇게 정규직으로 돌려서 인정하라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사측인데 네네. 글쎄 궁금한 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이게 계약 해지 효력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지금 해고 통보받은 그 노동자와 노동조합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노동자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길게는 20년 넘게 창원공장에서 일을 해왔는데 일방적 해고 통보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작년에 정부가 사측에 8,100억 원을 지원할 때 신차 생산과 10년 이상 창원공장 운영을 약속하고 전문학적인 혈세를 지원한 이유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또 노조 측은 고용 안정에 대한 사측의 약속 없이는 일방적인 1교대 전환에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8,100억 원이라는 국정자금도 투입이 됐고 대법원 판결도 네. 있었고 정부의 지시까지 있었는데 전혀 듣지를 않고 있는 이 창원공장, 한국GM 창원공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측은 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로 근무 체계 변경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1교대 전환은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최소한의 생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1교대 전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신차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도급업체의 계약 해지는 번복할 수가 없고 2013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난 인원 5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나머지 인원들은 현재 항소심 중인데요. 차후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이 인원에는 이번 해고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그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문제 관련해서 이 노동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해당 공장이 이미 폐쇄된 군산공장의 수순과 비슷하다고 이미 2차례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내렸다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6일과 18일에 규탄 대회와 노동자 대회 등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문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 사태를 바라보는 그 창원 시민들의 마음도 꽤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창원 시민들은 아무래도 지역의 큰 일자리였던 창원 공장에서 집단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만큼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민들이 걱정이 큰 만큼 창원시의회에서는 GM 비정규직 고용보장 특별을 마련했는데요. 이게 특별위원장인 이순규 의원은 대량 해고 철회와
안정적인 고용보장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또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달 이낙연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위기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예. 정부 차원이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총리께서는 창원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는 답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답을 듣고 이 회사 입장에서 한국GM 창원 공장에서 뭔가 좀 행동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 추운 겨울에 또 해고되는 이 근로자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네요.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도 기자가 간다. 창원일보 김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일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수요일에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식재료를 찾아서 전국 구석구석을 순례하고 있죠.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오늘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는 시간인데 제 옆에 지금 안 계세요. 지금 스튜디오를 막 향해서 오고 계시는데 이 교통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화로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김장 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변에 김장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 김장 담그기에 딱 좋은 시기 언제쯤일까요? 요즘 보통 이렇게 기상 관련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곳에서 보면 이제 김장하기 적절한 때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예보를 많이 해주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11월 하순, 11월 상순의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예측되어가지고 예년보다는 한 2일에서 4일 정도 이렇게 좀 김장 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벌써 이렇게 서울, 경기 지방은 이미 하신 곳들도 많이 맞아요. 있는 주변에 것 같고. 많더라고요. 문자에도 네. 김장 담그셨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부 지방은 이제 한참 또 김장 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저장 시설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이제 외부 온도에 맞춰가지고 김장 시설을 잡는데. 네. 요즘은 김치 냉장고가 워낙에 다 거의 모든 가정에 다 있다 보니까. 그렇죠. 굳이 이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날짜를 맞출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김장 처리되면 요즘 배추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일정을 좀 분산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굳이 비쌀 때 담글 필요 없죠, 뭐. 맞습니다. 예. 네. 또 김장 담그지 않고 사 먹겠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 네. 예. 이 박상희 씨 전화로 인터뷰하니까 또 다른 분 같으시네요. 목소리가 좀 달라요. 예, 저는 새롭고 좋습니다. 네. 자, 김장하면 보통 김치 깍두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네.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많이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김장이라고 했을 때 이거 겨울에 이제 두고 먹기 위해서 이렇게 늦가을에 이렇게 담그는 게 김장인데, 네.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담갔던 건 배추보다는 오히려 무였습니다. 네. 무를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그 겨울에 먹기 위해서 저장했던 게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소위 결구 배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 꽉 찬 배추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네. 우리 김장 배추인데 이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우장춘 박사님. 네. 그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님께서 이 완전한 우리 한국식 결구 배추를 개발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장춘 박사님 덕분에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맛있는 김장 김치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 배추 반을 쫙 갈랐을 때 꽉 찬 그 모습 보면은 막 속이 네.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입에 침도 돌고. 또 배추 속이 굉장히 달고 맛있지 않습니까? 달아요. 맞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깍두기, 김치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또 동치미까지 같이 담는 게 보통 김장 때 담는 것이고, 네. 그 외에도 또 이제 이렇게 개성이나 여기 서울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쌈 김치도 많이 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추운 지방에는 오히려 이제 봄까지 두고 먹을 수 있도록 좀 소금을 많이 넣어서 만드시는 짠지도 이제 김장 때 같이 담으시기도 하죠. 네.
어쨌든 뭐 겨우 내내 이 먹거리들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요즘인데 이 네. 김장도 보면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북쪽은 좀 약간 간을 싱겁게 하는 것 같고 남쪽은 좀 짜고요. 네. 예. 이게 다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지역마다 이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네,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중부지방과 북부지방, 남부지방이 나누면 일단 중부지방은 이 서울, 경기, 충청도까지 포함해서는 약간 좀 간간하게 드시는 편들이죠. 네. 간간하고 좀 이렇게 드시고 이제 크게 싱겁지도 짜지도 않는 아주 표준적인 김치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양념이 더 적어지는 거죠. 네. 양념이 더 적어지고 오히려 이제 자작자작하니 물기가 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김치를 담는 데 봐서 오히려 남부지방으로 가면 이제 젓갈도 많이 넣고 젓갈을 많이 넣으니까 이제 그 젓갈내를 또 죽이기 위해서 오히려 양념을 또 강하게 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물기는 적고 오히려 양념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래서 좀 맵고 강한 느낌의 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라도, 경상도가 많이 담는 그런 그 젓갈 냄새 없애기 위해서 이제 마늘도 많이 넣고 생강, 네. 뭐 고춧가루 더 많이 넣고 그렇게 뻘겋게 이제 양념을 네. 하죠. 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김치 중에 좀 특징적인 것이 이제 그 강원도 쪽. 네. 아무래도 동해 바다에 이제 이렇게 동해에서 난 해산물, 특히 오징어, 명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보통 이제 김치 소로 이제 무, 배, 파, 마늘, 고추, 생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강원도에서는 그 새우 젓국에 버무린 생호, 채나 네. 말린 생태살 이런 것들 이렇게 김치 소로 사용해가지고 이런 김치 드셔보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니 생오징어채하고 그 생태살을 새우젓국에 버무린다고요? 예, 버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김치 소를 만들 때 같이 이렇게 섞어서 담으시거든요. 익을수록 맛이 더 아주 오묘해질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전라도 쪽은 어떻습니까? 전라도 쪽은 이게 정말 강렬합니다. 맵고 짜고 진한 맛과 감칠맛이 두루 있는 그런 특징이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전라도가 오히려 전 옛날에 이렇게 경상도가 훨씬 더 양념을 강하게 쓸 줄 알았는데 김치에서 있을 만큼 전라도 훨씬 더 경상도보다 강한 양념을 쓰더라고요. 네. 제주도는 어떻죠? 제주도 김치? 제주도는 겨울에도 배추가 밭에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굳이 뭐 김장 담글 필요 없네요. 네. 먹고 싶을 때. 네, 겨울에도 이렇게 보통 영상의 기온이 유지되다 보니까 이렇게 겨울에도 이렇게 부성기 걱정을 안 하시니까 굳이 이렇게 오래 저장해야 될 김장을 따로 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김장철에 김장 여러 가지 뉴스 전해드릴 때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김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젓갈. 앞서 말씀 다 하셨습니다만은 멸치젓, 조기젓, 새우젓 정말 많잖아요. 네. 이제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또 이거 비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젓갈 없이 김장 담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찰에는 그렇게 많이 하시죠. 네. 사찰에는 오히려 표고버섯 같은 거 우려가지고 이게 이제 젓갈 대신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풀 쑤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이제 젓갈은 보면 이렇게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젓갈을 사용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멸치젓을 많이 사용하느냐, 혹은 이제 새우젓이나 이 조기젓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보통 중부지방 그러니까 서울, 경기, 충청 이런 쪽